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아예 면제됐습니다. 경산시의회 한 의원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인사청탁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을 사임한다고 했다가 철회하자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유입 대책보다는 유출 방지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무료 운행, 생활 민원 처리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년 업무 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TF를 정시 출범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좌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 사이 198km를 철길로 잇는 사업으로 서대구역과 고령, 합천, 담양, 광주 송정역 등 총 11개 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 예정이며 완공되면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달빛철도 특별법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산시의회 한 의원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인사청탁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을 사임한다고 했다가 철회하자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의원은 의장에게 특정 공무원을 추천하며 부탁은 했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산시 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마친 다음 날 국민의힘 소속 한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회기 중이 아닐 때 상임위원장이 사임하려면 조례에 따라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산시 의회 박순득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의원 간담회를 소집했지만 해당 위원장이 사임을 자진 철회하면서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사임과 자진 철회를 두고 의회에서는 경산시 파견 공무원의 의회직 전환을 의장에게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사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본인은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인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을 좀 징계를 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신 나도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그럼 사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니까 그 사퇴서 제출한 것을 이렇게 자진 철회를 해서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특정 직원에 대해 추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으로 뭐 전환시켜달라고 얘기했죠. 불만을 산 거죠. 징계를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직원들 징계를 하라고 했죠. 해달라고 얘기했죠. 직원 뭐 통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장 사임과 철회는 개인 사정이 있었고 공무원 인사 개입에 대해서도 부탁은 했지만 청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좀 좋은 데 보내줘서 그 이야기를 뭐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저는 이야기다 싶어가지고 뭐 어디를 보내라 이게 아니고 좀 좋은 데 좀 보내줘서 그 이야기를 다 하죠. 그 사퇴서에 보면 제가 건강상의 사유를 안 적고 그냥 일신상의 사유를 적었는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직무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알선과 청탁금지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청송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유입 대책보다는 유출 방지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무료 운행, 생활민원 처리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송군. 청장년층의 타시도 전출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LG헬로비전 신년 대담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100세까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송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청년들은 청송을 지키면서 또 이 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 청송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한 무료 버스 운행을 통해 버스 이용객이 25% 증가했고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 중립으로 인한 산소카페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리파리 민원 처리반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민원 서비스도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대 문 여러 가지 산적에 돼 있는데 아들, 자식이,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으면 1년 내들 그냥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건 복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청송군에서는 파리파리 민원 처리반을 또 만들었습니다. 1년을 했는데 1년간 저희들이 접수해서 갖는 가구 수만 2,195가구 그리고 나머지 또 6,844건의 우리가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TF를 정식 출범하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몰랐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초단기 과제로 부모 안심 주거와 자녀 완전 돌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가용 예산을 모두 투입하고 올해 추경 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할 방침입니다. 도는 중장기적인 저출생 극복 지원책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25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효광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과수농가 지원책 마련 등 농업정책 방향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 관련 조례안과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을 처리하고 오는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과거 기업들은 이딴 사망사고에도 대부분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2년 전 이맘때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법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 대비할 준비가 부족해 2년 동안 유예를 줬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달빛철도 특별법처럼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도 영세사업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부터 설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으로만 진행돼 온라인 예매가 서툰 고령층들은 표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마산역 대합실입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4년 전부터 명절 기차표는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우선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만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예매할 수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을 잘 못하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활용을 잘 못하니까 아예 못하죠. 뭐 불편하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어요. 고령층일수록 직원이 직접 표를 파는 현장 창구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역사 한편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장 창구를 통해 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설 연휴 60대 이상 앱 예매율이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도 자녀와 손주 등의 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냥 판매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요새는 많으니까 애들한테 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빠르기는 빠르고 편리하기는 하대요. 코레일도 고령층을 위한 대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우선 예매 기간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좌석 할당률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면서 현장 창구 재운영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안영진 변호사가 22대 총선에서 안동예천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살며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 맞춤형 대안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안동예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공약으로 상급 종합병원, 특급 호텔 리조트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안 예비후보는 경북도청, 도의회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대구시가 2024 대구 마라톤 대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월 7일에 개최되는 2024 대구 마라톤 대회는 엘리트풀, 마스터즈풀, 풀릴레이, 10km, 건강달리기 5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풀코스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대구의 주요 랜드마크와 지하철 1, 2, 3호선을 따라 달리는 순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금으로 세계 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되며 참가 인원도 작년의 2배인 3만 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산시가 올해 새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 명칭을 공모합니다. 대상 골프장은 3곳으로 하양읍 대조리 파크골프장과 대구대 파크골프장, 옥곡동 남천 둔치 파크골프장입니다. 공모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산시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SNS 게시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한 곳에 최대 2개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상금으로 최우수상 3건에 각 30만 원, 우수상 3건에 각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주시가 오는 29일까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회는 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상 성과 등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주시는 특히 영주댐 주변 개발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착공, 혁신 농업도시 기반 확립 등 관광과 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논의해 시정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